에디 커런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에디 커런트. 이거는 전류의 한 일종인데, 이것을 번역을 와에서 이 한문, 이거죠. 한문. 와 전류. 와 전류에서 소용돌이 친다. 소용돌이 전류. 이걸 혹은 맴돌이 전류, 이와 같이 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이 자석이 도체 단면에 흘러가게 되면 표면에 이와 같이 소용돌이 치는 이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와 같은 도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도선 도체에 여기에 자속의 변화, 자속이죠.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와 같이 도체의 단면을 이와 같이 통과해 가면 이 자속에 의해서 여기에 도체 표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와 같이 소용돌이 치는 회전하는 전류가 이와 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전류를 우리가 에디 커런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도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도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특성이 나빠지죠.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우리가 이와 같이 와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전류에 의한 손실, 이것을 우리가 와전류에 의한 손실 우리가 P 해서 L이 이 전력 손실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시그마 도체가 갖고 있는 도전율 컨덕티비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초당 이 진동하는 개수죠. 주파수의 제곱.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에 이와 같이 비례한다 하는 게 이 와전류 손실이 되겠습니다. 와전류 손실이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강자성체인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죠. 그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P의 H,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히스테리시스 이와 같은 상수에다가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최대 자속 밀도의 1.6승이다 해서 독일의 스타인메츠가 이와 같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이와 같이 실험적으로 이와 같이 입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와전류가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어떻게 되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curl이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 이게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었죠. 뭐죠? 시간 변화의 원리죠. 이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 즉 자속의 이 변화. 이 자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공간상에 뭐가 발생합니까? 전압이 발생한다는 거겠죠.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 공간상에 이와 같이 전압을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적분형도 우리가 쓸 수 있어.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우리가 면적 적분을 해줬죠. 면적 적분을 자, 좌변과 우변에 가해주면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적 적분을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자, 마이너스 자, 이와 같이 면적 적분을 똑같이 해준 다음에 이 면적 적분을 우리가 천적분으로 바꿔주는 게 스토크스의 이 정리죠. 스토크스의 정리면 어떻게 돼요? 컬리가 벡터 2의 선적분이죠. 선적분. 2차원 면적 적분이 1차원 선적분으로 바뀌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자속 밀도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순서를 바꾼다고 했죠. 순서를 바꾸면 라운드 T, 라운드에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 B에 DS죠.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 뭐죠? 작은 면적을 우리가 다 더해주는 게 전체 면적이죠. 자속 밀도 곱하기 전체 면적이 뭐죠? 이게 자속이죠. 마그네틱 플럭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파이. 자속의 시간 변화율.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속은 공간상의 이게 뭐죠? 전압이지 않습니까? 볼테이지. 기전력을 이와 같이 발생시키는데 마이너스는 뭐죠? 방향이죠.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전압이 발생한다. 역기전력이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게 마이클 패러데이가 제시한 전자기 유도 법칙이었죠. 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이게 미분형이고 이게 적분형이죠. 적분형.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나,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하나 똑같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속 밀도의 시간 변화가 공간상의 이와 같은 전압을, 기전력을 이와 같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가 전류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current density, 단위 면적당 전류죠. 자, 이와 같은 단위 면적당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게 시그마 컨덕티비티에다가 전개의 세기죠. 컨덕티비티 도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이게 오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V 이퀄 IR과 똑같은 거죠. 이게 V 이퀄 I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자,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는 어떻게 돼요? 일렉트릭 필드 인텐서리는 시그마를 나누어주면 시그마분의 세기죠. 도전율분의 전류 밀도. 이걸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컬 자, 이 대신에 시그마의 전류 밀도 이꼴 마이너스 라운드 T의 라운드 B죠. 자, 여기 시그마 도전율은 상수니까 자, 곱하면 좌우변에 시그마를 곱하면 이 없어지죠. 시그마가 여기 오죠. 컬 J는 뭐죠? 시그마가 1로 오죠. 마이너스 시그마의 라운드 T의 라운드 B다. 자, 이게 지금 전류 밀도 단위 면적당 전류지 않습니까? 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자속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 방해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류 밀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전류가 단위 면적당 전류 밀도, 이 전류가 뭐냐면 와전류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와전류. 이와 같이 도체 단면에 이와 같은 자속이 흘러가면 자속 여기에 면적고 비주면 되죠. 자속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표면에 이와 같이 회전하는 이와 같은 전류가 발생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열 발생해서 이 도체의 온도를 올리는 이와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치죠. 이 와전류를 우리가 가능한 한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작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와전류 손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철심 있죠. 변압기를 여러분이 만들기 위해서 자, 이 철심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철심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규소 강판이죠. 규소 실리콘 강판입니다. 자, 이 실리콘 강판에서 우리가 와전류 손실 우리가 작게 만들기,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규소 강판을 우리가 전련을 합니다. 한 장 한 장 전련을 해서, 자, 이걸 전련을 해서 우리가 쌓아서 적층해서 이와 같이 철심을 만듭니다. 전련해서 우리가 한 층 한 층 이와 같이 쌓아서 이 철심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왜요? 이 와전류에 의한 이 손실을 우리가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규소 강판을 전련하거나 아니면 페라이트는 이와 같은 소재를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페라이트는 뭐냐면 알파 철입니다. 철, Fe죠? 철. 알파 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라이트는. 페라이트는 철 중에서도 이 결정 구조가 BCC입니다. 최신입방 격자 구조, BCC, Body Centered 큐빅 구조를 갖고 있는 거. BCC, 그죠? Body Centered Cubic. 이와 같은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철을 우리가 알파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알파철 페라이트. 혹은 우리가 이 페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Fe2O3 삼산화 제2철이죠. 철에다가 우리가 금속 원소를 우리가 도핑을 합니다. 금속 원소, 바리움, 만간, 니켈, 그 다음에 아연, 이와 같은 것을 아주 작게 우리가 금속 원소를 도핑을 내서 이걸 소결내서 만든 이와 같은 세라믹을 우리가 페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심을 우리가 제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한 장 한 장 전련해서 한 장 한 장 이와 같이 적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알파철, 이와 같은 페라이트 이 철을 소재를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와전류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스킨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킨 그만 피부죠. 피부, POP, 껍데기. 자, POP라고 이유가 번역합니다. 스킨 이펙트 효과, POP 효과입니다. 스킨.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전선이 있으면 단면적인 이와 같은 도체 전선이 있으면 이 전류가 이 표면에만 잘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면. 이 내부에는 잘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POP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체 표면에서 전류가 흘러가는데 도체 표면에서 이 중심으로 갈수록 이 전류 밀도의 값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POP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킨 이펙트. 스킨 표면에만 이 전류가 대부분 다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선 깊숙하게 내부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부로 갈수록 이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상당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POP 효과에서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스킨 뎁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얼마나 이 침투해 가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킨 뎁스 혹은 페니트레이션, 침투하는 뎁스, 깊이. 페니트레이션, 스킨 뎁스, 침투 거리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표피 효과에 의해서 이 전류가 어떻게 돼요? 자, 이 중심으로 갈수록 전류의 양이 지수 함수적으로 이 감소합니다. 익스포넨셜리 감소를 해요. 익스포넨셜리 감소를 하는데 이 표피에서 전류값이 표피에서 전류값이 1이면 자, 표피에서 전류값의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로 감소할 때까지 침투한 깊이, 이걸 우리가 표피 거리 혹은 penetration depth, 침투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피에서 값이 제일 크죠. 표피 전류의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2분의 1, 2의 값이 자연상수죠. 2.7818 뭐 이래 나가지 않습니까? 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0.368. 자, 0.368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퍼센트는 100, 자, 100분의 1이죠. 36.8%. 표피 전류값이 100이라면 자, 이 값에 얼마? 36.8%. 36.8%까지 침투하는 깊이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피 깊이, 침투 거리, 뭐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값은 얼마냐 하면 자, 결과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요. 루트에 파이 3.14죠. 파이 F 진동수, 주파수, 그 다음에 미우는 투자상수죠. 투자율, 그 다음에 시그마 도전율 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 스킨 뎁스의 값은 이와 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이죠. 각 주파수, 오메가를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각 주파수는 주파수에다 2파이죠. 곱하기 2파이 F입니다. 자, 이 주파수, 각 주파수로 우리가 표시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자, 분모 분자에 우리가 똑같이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똑같이 곱하면 값이 변하지 않죠? 2파이 F가 뭐죠? 오메가, 각 주파수, 오메가, 미우, 시그마, 컨덕티비티 분의 분자가 2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스킨 뎁스가 주어진다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킨 뎁스는 자, 이 주파수가 크면 작죠. 침투하는 깊이가 작습니다. 침투하는 깊이가 작다는 건 뭐죠? 전류가 표피, 껍데기에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이 표피 효과가 크죠? 큽니다. 표피 효과가 큽니다. 자, F 주파수가 크거나 도전율 크거나 혹은 투자율 도전율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분모가 크면 반비례죠. 스킨 뎁스는 작아집니다. 스킨 뎁스가 작다는 이야기가 뭐죠? 표피 효과가 큽니까? 작습니까? 침투하는 깊이가 자, 이 전류가 침투하는 깊이가 자, 이만큼 침투하는 것보다 요만큼 침투해요. 침투하는 깊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류가 전부 어디 있다는 거죠? 표피에 있다는 거죠. 표피에 있다는 것은 뭐가 크다? 표피 효과가 크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스킨 뎁스의 효과가 크다. 반비례 관계죠. 스킨 뎁스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작으면 전류가 표피에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이 스킨 이펙트, 표피 효과는 크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잘 기억하세요. 파이 F 미우 시그마 분의 1 루트죠. 각 주파수로 하면 오메가 미우 시그마 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토픽은 자기 인덕턴스입니다. 셀프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가 뭐냐?
자기 인덕턴스를 정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 이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셀프입니다. 셀프 인덕턴스. 셀프 인덕턴스를 우리가 자기 유도 계수, 뭐든 저 사람은 이걸 번역을 자기 유도 계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 유도가 뭐냐? 자기 유도, 셀프 인덕턴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철심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와 같이 비언악기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철심입니다. 철심. 자, 이와 같은 철심에 우리가 코일을 감습니다. 자, 코일을 감아요. 자, 이와 같이 코일을 우리가 감은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전류. 자, 전류 공급하게 되면, 즉 공급하는 전류가 뭐냐면, 자, 이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전류, 정염파 전류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전류를 여기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발생합니까? 자, 이 암페어 주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죠. 자속 파이가 발생합니다. 자속이 발생해서 어떻게 돼요? 이 자속이 코일과 세교합니다. 세교란 단어가 나오는데, 세교한다, 링키지한다. 자, 이거는 적당한 이 번역말이 잘 없습니다. 세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코일이 있으면 여기에 자속이 이와 같이 통과해 간다, 만나면서 통과해 간다, 뭐 이와 같이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좋은데,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이 한문을 쓰는데, 세교한다, 연결해 간다는 거죠. 연결. 자, 이와 같은 코일에, 자, 여기 코일이 있으면 이 코일을 통과해 가면 어떻게 해요? 통과해 가면 이게 서로 여기서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되죠. 이 개념입니다. 자, 이 자속이 어떻게 돼요? 자속이 여기도 코일을 감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이와 같은 전류를 공급하면 여기에 암페어 주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하죠. 이 자속이 코일을 세교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기전력이 유도가 되죠. 유도 기전력, 전압이 발생합니다. 또 여기 자속이 또 일로 흘러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코일과 세교하게 되면, 연결되면, 통과해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또 기전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유도작용이라 하는데, 여기서 자기 유도는 뭐냐? 자기 셀프. 자, 우리가 식당 가면 붙여놨죠. 자, 마실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런 영어는 없는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잘 통합니다. 셀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코일에, 자기 자신의 코일에 우리가 전류를 공급했을 때 여기서 자속이 발생하죠. 발생한 이 자속이 자기 자신의 코일과 세교해서 기전력을 유도할 때, 이 현상을 우리가 자기 유도, 근데 여기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를 공급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자속이 자신의 코일과 이와 같이 세교해서 만나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기 유도, 셀프 인덕턴스, 자기 유도고. 근데 여기서 발생한, 이게 1번이면, 1번 코일에서 공급한 전류에 의해서 발생한 자속이, 2번이 갑니다. 2번 코일과 세교해서
기전력이 발생할 때 이런 거는 상호 유도가 되겠습니다. 상호 유도. 자, 자기 셀프 인덕턴스는 뭐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해서 이 셀프 인덕턴스, 자기 유도 예술 우리가 L로 합니다. 셀프 인덕턴스, 자기 유도, 자기 인덕턴스. 이건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신의 코일에 공급하는 전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가 자신의 코일과 세교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의 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전력을 E1이면 E1. 자, 이게 자기 인덕턴스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는 자신의 코일에 공급하는 전류 변화가 자신의 코일에 이와 같이 유도하는 기전력의 비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기 인덕턴스의 값은 뭐죠? 건선의 수나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이 철심의 이 소재, 뭐 이와 같은 거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는 뭐냐면 헨리입니다. 헨리.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동시대적으로 이와 같이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 미국의 조셉 헨리. 이 조셉 헨리입니다. 헨리 H. 자,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 발생하는 자기 인덕턴스의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방향은 마이너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대각선 곱하면 어떻게 되죠? 유도 기전력 2의 값은 자, 여기 적으면 E1은 자 마이너스 L, 요거는 방향입니다. dt di죠. dt di. 자, 요같이 우리가 유도되는 기전력은 자기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의 시간 변화율. 자, 요 같은 걸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주면 되냐면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죠. 그래서 그냥 전류의 시간 변화율. 뭐 이것이 여러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류. 자, 이것이 여러분이 항상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기 인덕턴스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면 자송의 시간 변화가 뭐죠? 공간상의 전압, 기전력을 유도한다고 했죠. 유도 기전력을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dt의 d파이였죠. 물론 이게 어떻게 돼요? 인티그럴 E.dl이죠. 시간에 대해 변하는 자속이 뭐죠? 공간상의 이와 같은 역기전력을 발생한다. 라고 이와 같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니까. 자, 유도 기전력이 같으면 자, 이것도 같아야 되겠죠? 좌변이 같으면 우변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를 또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L dt di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있어 마이너스 dt d 파이 자속이죠. 자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똑같이 자 적분해 주면 어떻게 돼요? dt에 대해서 똑같이 적분해 주게 되면 자 없어지고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자 l i죠. li 작은 전류를 전체에 우리가 적분해 주는 게 i는 파이죠. 파이를 우리가 적분해 주면 작은 d 파이를 연 파이죠. 그럼 뭐죠? L은 I분의 파이다. 자, 이 인덕턴스의 값은 전류분의 자속이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속과 지금은 어떻게 돼요? 마그네틱 플럭스와 셀프 인덕턴스 사이의 관계죠. 만일 건선수가 n번이다. 건선수가 이와 같이 n번 관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게 파이 대신에 어떻게 돼요? 총 자속은 건선수에 비례하죠. 비례. 그래서 이 L은 어떻게 돼요? 한 번이 아니고 건선이 n번 관계에 있으면 이와 같이 파이가 n파이로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기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다. 한 번이면 1되죠. i분의 파이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식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자속과 이와 같이 자기 인덕턴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와 같이 셋업했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기자력이란 걸 우리가 이야기했죠. 마그네토 모티브 폴스. 자, 기억나세요? 마그네토 모티브 폴스. 기자력, 자속을 발생시키는 이와 같은 원동력을 우리가 기자력이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코일을 철심에 감은 코일의 횟수, 기자력의 F는 횟수 곱하기 전류, 공급하는 전류고 이게 뭐죠? 비례 상수 우리가 자기장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자속의 곱이었죠. 자, 기억나죠 이게? 자기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속은 어떻게 돼요? 자속 파이는 Rn분의 자기저항분의 mu i죠. 자, 요 또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요 식을 대입하면, 자, 요 식을 여기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자기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에서 파이가 뭐죠? 자기 저항분의 자, 건수 곱하기 전류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으면 뭐입니까? 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요. i분의 n파이. 파이가 뭐냐면 rn분의 ni죠. 자, 그러면 이게 약분되면 rn분의 n제곱이죠. 자, 이와 같이 자기 인덕턴스는 이와 같이 자기 저항분의 건선수의 제곱에 이와 같이 비례하는 자, 이와 같은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자기 저항을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저항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한상수 레노이드에서 자, 둥근 형태의 이와 같은 한상수 레노이드의 이 철심에 자, 코일이 이와 같이 감겼습니다. 자, 이게 전류가 공급하고 가문 횟수가 n번이고 이 철심이 갖는 자, 투자 상수의 값이 μ고 그 다음에 이 단면적이 s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를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자속이 이와 같이 발생하죠. 자속이 이와 같이 파이가 발생하는데 자, 파이의 전체 길이가 얼마냐? L되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기 저항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저항의 Rm은 어떻게 돼요? 자, 이거의 반비례하죠. 투자 상수의 반비례, 자, 단면적의 반비례, 길이에 비례하죠.
자기 회로에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 식을 자기 저항의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앞에 쓰겠습니다. RM 대신에 뭐죠? μs L N제곱. 자, 요 같이 쓰면 우리가 자, 이게 분모죠. 이게 1분의 N제곱이니까 1분의 μs N제곱이죠. 자, 요 같이 우리가 자기 인덕터를 항상 자, 요 같은 항상 솔레노이드에서 이와 같이 자기 인덕턴스의 값은 자, 이와 같이 주어진다 하는 거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1분의 μs 투자상수 곱하기 단면적 곱하기 건수의 제곱에 이와 같이 비례한다는 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한 걸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셀프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코일에 전류를 공급했을 때 이와 같은 시간 변화율의 전류를 우리가 공급했을 때 자신은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의 B가 자기 인덕턴스다 하는 걸 우리가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 자기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였죠? 헨리죠. 헨리도 되고 또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은 뭐죠? 시간은 세컨드, 전류는 암페어, 기전력은 전압 V죠. 그래서 암페어분의 V 세컨드죠. 자, 이게 헨리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분의 전압은 뭐죠? V = IR에서 전류분의 전압은 뭐죠? 전류분의 전압 저항이죠. 저항이 뭐죠? 오음이지 않습니까? 오음 세컨드. 자, 이거도 뭐죠? 헨리와 똑같습니다. 요와 같이 주어진다는 거. 자, 요 식이 마이클 패널에 의해 전자기 유도 법칙과 같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는 I분의 M파이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상 솔레노이드인 경우에 자기 인덕턴스의 값은 Rn분의 N제곱, 즉 자기 저항을 우리 대입하면 L분의 μs N제곱이 된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